저는 현재 성국 메가스터디에서 경신고 전임으로 가르치고 있는 국어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일 요일이죠. 이때 다시 개강을 하게 되고요. 개강에서 어떻게 좀 진행할지는 뒤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9문제였고요. 객관식이 26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3문항,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시험 범위가 적지 않아요.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1학년 치고는요. 나룻배와 행인, 배를 매며, 봄봄, 배반의 여름, 그리고 사설시조도 2편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푸른밤, 파수꾼, 별해는 밤, 그리고 올림포스라는 부교재에 들어가 있는 비문학도 2편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에 맞게 의문의 변동 파트도 들어갔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살짝 낮아지지 않았나 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1등급 수능 이제 1학년이 총 140명이니까 14명 정도가 1등급을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점수로는 93점 전후로 1등급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처별로 한번 중간고사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교과서에서 세 작품이 나갔습니다. 배를 매며, 그리고 나룻배와 행인, 봄봄이라는 작품에서 29문항 중에서 7문항, 총 25% 정도 교과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올림포스라는, 이거는 작년에도 사용했던 부교재거든요. 이 올림포스라는 부교재에서 총 48%, 그리고 문법에서 27%. 이 문법도 사실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과서, 교과 과정에서 50%, 그리고 부교재에서 50% 이렇게 출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 올림포스에 이제 수록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변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림포스에 있는 작품들을 다른 어떤 변형 작품들을 푸는 것보다도, 새로운 변형 작품들을 푸는 것보다도 올림포스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을 2번, 3번 다시 풀어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다만 이제 범위가 넓어서 학생들한테는 이 범위 자체가 초반에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실수가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등급 커트라인은 93점 전후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엄청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유형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몇 문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봄봄이라는 작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전까지 이제 경신고 기출을 살펴보면 똑같이 봄봄이라는 작품은 출제가 되었지만, 봄봄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시간의 순서대로 재구성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요건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봄봄이라는 소설은 이제 역순행적 구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소설인데, 이 소설을 가지고 이 소설에 등장한 사건들을 순행적으로 다시 구성을 해봐라. 요런 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근데 완전 생판 아무것도 없이 출제가 된 게 아니라요. 학교 선생님이 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너네 이거 순행적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거 꼭 해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학생들이랑 정말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말 듣고 순행적으로 다시 재배치해보는 거 3번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저는 조금 더 쪼개서 더 조금 세부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는 사실은 조금 크게 사건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를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번 시험입니다. 서술형 1번 문제인데 난이도가 가장 좀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보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어떤 소설은 의미의 이중성을 작품 전체에 걸쳐서 지속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서술자를 천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천진한 서술자는 일반적인 서술자랑 달리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고 부른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경신고 내신 대비 설명할 때 가지고 왔던 설명의 자료, 이런 거 제가 가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 기출이에요. 작년 기출도 똑같이 천진한 서술자에 대한 보기 문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되게 강조했었어요. 되게 강조했었는데 왜 강조했었냐면, 요게 지금 평가원에서 현대소설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즉 작가와 인물과
독자 사이의 어떤 관계와 거리에 기반을 한 어떤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저도 굉장히 꼼꼼하게 알려준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가 관련해서 당연히 강조해서 설명을 했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단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꽤나 높아졌어요. 왜 높아졌냐면 이 소설 안에서 나라는 인물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천진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인물인데 그런데 저와 좀 반대되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뭉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의 역할과 관계지어서 적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는 난이도가 꽤나 그래도 있지 않았나. 오히려 저번에도 요게 애들이 많이 틀렸었던 킬러 문제였는데 요것보다도 난이도가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시와 관련해서도 약간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시를 감상하는 관점에 대해서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경신고에서 시 문제를 낼 때 어떤 이 시와 관련된 외부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서 시대 상황이라던가 작가라던가 아니면 그 글을 읽고 있는 독자와 관련해서 이 시를 해석해야 되는 능력은 딱히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작년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통사구조 반복이라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인명을 나열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역설적인 표현법이라던가 여기도 한번 보면 이 기억이라는 시어가 뜻하는 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던가 그러니까 시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배경들은 필요 없고 시에서 표현법이 어떤 게 사용되었고 그리고 이 시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등등 그냥 그 시 자체만을 가지고 외우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면 요 문제도 이번에 나온 기출인데요. 윤동주라는 시인의 생애를 바탕으로 조금 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시를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했다. 요게 조금은 달라진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작년 기출과 굉장히 범위도 96%, 7% 일치했고요. 그리고 난이도라던가 아니면 유형 같은 것들도 대단히 크게 변화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둘러싼 어떤 외부 상황을 바탕으로 단순 암기, 표현법이라던가 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보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정답을 고르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문법 문제였는데요. 이 어떤 아이가 유린 아닌데 어떤 아이가 그 학교 쌤이 사이시옷은 딱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프린트에 나온 것만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이시옷이 아무리 생각해도 된소리대기랑 엮일 것 같고 일단 읽어보라고는 했으니까 언급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된소리대기랑 엮일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 한글 맞춤법 즉 2학기 기말고사 때 한 번 다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그냥 한꺼번에 하자라고 해서 사이시옷을 이 사이스토리 현상과 엮어서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다행히도 관련해서 아예 그냥 사이스토리 문제입니다. 사이스토리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거 다행히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학원에 좀 주력을 할수록 학원 선생님 자료를 최우선으로 보고 학원에서 뭔가 주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니거든요. 문제 내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 다른 때는 몰라도 직보 때라던가 아니면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무조건 프린트 위주입니다. 학교 문제 만드는 사람이 이 자료를 준 건데 그걸 등한시하고는 절대 말이 안 돼서요. 이 프린트에 나온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등급을 갈라야 되는 입장이고 등급을 가르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범위를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좁은 범위더라도 세부적이고 지역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범위는 늘릴 대로 충분히 늘렸고요. 그러면은 이 경신고에서 나온 건 이 문법 개념을 조금 더 세부적이고 지역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 사용될 수 있는 게 당연히 프린트겠죠. 이 프린트에 요런 것들 보통 문법 교재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치읓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원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하면 치읓은 디귿으로 바뀌어서 치읓디로 발음을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예외사항으로 치읓시로 발음을 합니다. 요런 아이들, 정말 예외적인 아이들, 정말 지엽적인 아이들 프린트에 나와 있었고 그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시험 전날이나 아니면 뭐 직보 때나 이럴 때는 무조건 프린트입니다. 제 자료 정말 하나도 필요 없고요. 문제 만든 사람 자료를 봐야죠. 그쵸?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했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포스에서 비문학이 2작품 나갔는데요. 제가 다른 학교는 굉장히 좀 비문학이 어려운 게 나가서 이거 정말 빽빽하게 다 채워줬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비문학이 그렇게 좀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필기해서 아이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자료 전달해 줬고요. 그리고 뭐 빈칸 테스트, 전에 이제 설명회 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칸 테스트도 다 봤고요. 아이들 아마 지문 읽지 않고도 시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수가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많죠.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는 점수가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도 문법에서 헤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훈련시킬 때 이 내신 기출 모의고사, 다른 어려운 학교들 문제들 어려운 것만 모아서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요거도 이전에 이제 설명회 때 말씀드린 어떤 내용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문법에 한정해서만큼은 좀 수월하고 좀 빠르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습 영상 같은 것들 말씀드린 대로 전달을 해줬고요. 그리고 보면은 요거는 다 저번 설명회 때 보여드린 어떤 자료라서 빠르게 넘어가고요. 기말고사를 그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일단 기말고사에는 문법 요소라는 파트가 나가요. 피동과 사동, 그리고 어떤 시제 같은 것들이 나가는데, 그런 것을 심화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어와 형태소 파트까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연결고리를 좀 찾아주고 싶어서 단어와 형태소 파트 간단하게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문법 요소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 범위 업데이트 되는 대로 조금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 기출을 정말로 잘 따라가는 어떤 학교이기 때문에 작년 기출 학생들과 같이 꼼꼼하게 해설해주고 분석해주는 시간 당연히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어떤 생각했던 새로운 유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결합을 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못 푼 친구들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웬만해서는 정말 다 풀라고 시켰습니다. 요거 일전에 음운 변동도 이렇게 풀었듯이 문법 요소 관련해서도 똑같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좀 어떤 요소 좀 중시하면서 하는지 잘 캐치해서 기말고사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2월 이렇게 개강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